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30년이 넘는 투자 경력을 가진 유명 유튜버가 경매 강의를 하면서 투자하고 싶은 수강생들을 모아서 100억에 가까운 돈으로 지방상가 건물을 투자했는데요. 현재 공실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가는 임대료가 곧 수익률이고 수익률을 바탕으로 매매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공실이 많으면 완전 망한 거죠. 얼마 전에 유명 경매 유튜버 블로그에 저는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투자를 해보고자 모였던 투자는 결국 차갑게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강생들과 함께 투자했던 투자는 약 마이너스 80%가 되어서야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이 마이너스 80%가 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아요. 디테일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출이자가 장난이 아니라서 매도 후에는 20%만 손에 쥐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수라고 알고 있는 경매 고수한테 마이너스 80%에 싸게 산 사람이 진정한 고수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사야 할까요? 무엇을 사야 할까요? 저것과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쩌면 오프라인 경매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것은 경매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처를 얻으러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 돈은 많은데 어디를 투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제발 찍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투자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컨설팅을 원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서 또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거 한번 추천해볼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익이 많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은 개떼들처럼 몰려오는 거죠.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돈은 많아요. 저도 좀 끼워주세요. 무조건 100% 성공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런 영상들이 나온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 대세 상승장이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1000만원 넣고 1000만원 수익을 얻었으니 3000 넣고 그 다음 5000 넣고 억 단위 넣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몰빵하는 겁니다. 그러다 사고가 터지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다 투자자가 아니에요. 자신이 투자처를 찾아서 분석해서 소신대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따라쟁이입니다. 결국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합니까? 유망 투자처라 불리는 곳은 모두 임장을 다니고, 임장을 다녀온 뒤 임장 보고서를 써둡니다. 폐차를 하면 왜 폐차를 했는지 분석을 하고 앞으로 그곳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니터링을 하죠. 시장을 분석하고 임장한 부동산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평가된 지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고기를 낚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두 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결국 크게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고기가 아닌 낚시하는 방법을 공부와 임장을 통해 직접 트레이닝 하셔야 합니다. 유명 유튜버, 경매의 고수라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격화해서 무조건 가치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0단계, 우리가 왜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며 돈을 벌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제 연구기관에서 전세계 17개국 선진국 19,0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1위로 꼽은 것은 바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직업, 건강, 친구, 돈 순으로 중요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한국만 유일하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17개국 중 1위로 돈을 뽑은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를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린이날 아이들과 하남 스타필드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역대급이었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스타필드는 처음 가봤습니다. 장난감 가게는 걷기도 힘들 정도였고 거의 들어가는데 웨이팅 수준이었어요. 푸드코트는 직원들은 한숨을 쉬면서 재료가 소진돼서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짜증 섞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완전 전쟁터였어요. 직원들 표정이 완전 방전 상태였습니다. 잠깐 간 스타필드에서 애들 장난감 사주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트박스, 다이소 그냥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돈이 슝슝 나가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난감을 받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돈으로 애들한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1위를 돈에 내어주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200만 유튜버, 4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 김 작가, 김도윤 작가의 책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이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10명에게 이 책을
음식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3년 동안 1000개의 인생에서 발견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7억 뷰의 김작가 TV. 스스럼 없는 돌직구 질문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답들을 속 시원하게 끌어내는 능력으로 13년 동안 세상에서 네로라는 인물을 1000명을 넘게 인터뷰하면서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대답은 저마다 다르죠. 당신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 명예, 시간, 자유, 건강이 중요하다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요? 놀랍게도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몇 분이라도 함께하고 싶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2001년 9.11 테러 때 실제로 희생자들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여보,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당신 인생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봐. 내가 있는 층에 불이 났어. 사랑하고 니콜에게도 사랑한다 전해줘. 여기서 내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정말 사랑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연기가 좀 많아요. 그냥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안전해지면 전화할게요. 안녕, 엄마.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런 마지막 말을 듣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그랬어요. 방화로 인해 열차는 뼈대만 남을 정도로 다 타버리고 192명이 숨진 비극적인 사고였는데요. 당시 사망자들의 생존 당시 문자가 공개되어서 전 국민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오빠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문자 메시지 중에 가장 많았던 내용은 미안해, 사랑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죽는 순간 결국 하게 되는 마지막 말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몇 억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더 못 벌어서, 내가 더 못 가져서, 내가 더 못 누려서를 후회하지 않아요. 코미디언 고명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병원에서 길어야 이틀, 곧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서서히 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장이 터지는 순간 의식이 0.01초 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신변 정리하시고 유언도 하시라고 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언은 보통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였는데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 돈에 대한 생각은 1초도 안 했습니다. 코미디언으로 상 받았던 거, 사람들이 잘했다고 평가줬던 것에 대해서도 1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죽기 직전에 거의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회한을 안고 떠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돈을 왜 버냐는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나 자신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타인을 위해 돈을 번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소중한 가족과 행복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를 위한 시간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삶이 공존해야 해요.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인생은 힘들어서 오래 못 가고 나를 위한 인생만 사는 것도 지옥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에도 나와 타인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겁니다. 13년 동안 1000개의 인생에서 발견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여자친구와 친한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운전을 하는 아버지의 택시에 탔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서 아버지를 아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간혹 우산을 챙기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 같은 학급 친구들의 부모님께서는 차를 끌고 와서 학교 앞 교문에서 기다리곤 했지만 혹여나 눈치 없는 아버지가 택시를 끌고 와서 기다리시면 어쩌나 매번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바빴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데리러 온 적이 없었어요. 남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친구를 부러워한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친구를 보고 아버지가 데리러 오기를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뿐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의 직업란에는 자영업이라고 적었었어요. 아버지의 택시를 타고 가는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님이 우리 아버지야. 결국 얘기하지 못하고 내렸어요. 그날 술집에 들어가서 마신 소주 한 잔은 그날따라 너무 썼어요. 하루는 호텔 뷔페에서 아버지 친구들과 식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쟁반은 잡채와 갈비 위에 피자와 닭고기, 그 옆에 초밥, 그 위에는 오렌지와 수박, 디저트까지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교양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음식에도 순서가 있는데 호텔 뷔페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70대인 아버지 또래는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오신 아버지의 친구들은 40대인 나보다 더 깔끔하게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달랐을 뿐이에요. 택시기사를 하며 오후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5시간을 운전만 하는 삶을 한평생 살아오신 아버지는 식사 시간마저 줄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렴하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사 식당에서마저 시간에 쫓기며 끼니를 때우셨을 거예요. 빨리 먹고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우리 가족에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삶을 사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식사의 순서가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교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내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저는 자격 미달이었어요. 형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엄마 또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오고 싶다는 엄마는 퇴원을 해서 집에서 투신으로 생을 마감해요.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힘든 삶을 공유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못한다. 내 자식에게 엄마만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책에는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어머니 얘기도 잠깐 할게요. 40년 동안 늘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난생 처음 식당을 하셨는데요. 일수돈을 찍으면서 청량리에서 돌솥밥집을 하셨었는데 뜨거운 돌솥을 맨손으로 뚜껑을 여시곤 했어요. 일본어 회화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일본에 가셔서 일본에서 포장마차를 했었습니다. 치안이 안 좋은 위험한 동네에서 늦은 새벽까지 장사를 하셨었어요. 택시비 아까워서 자전거만 타고 다니셨고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셨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계속 일만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알뜰한 삶을 사셨지만 저와 형 두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만큼 못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의 순간은 매 순간 바뀝니다. 10대 때는 친구와의 즐거운 추억으로, 20대 때는 연인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으로, 30대 때는 직장과 결혼 생활에서의 삶으로. 하지만 엄마의 세상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어느 시간대에 멈춰져 있어요. 바로 자식이라는 시간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1000명의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공통점, 성공을 위한 요소, 자질 등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다뤘을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00개의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작가가 살아온 이야기만 있었어요. 책 제목과 내용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유명 작가이고 200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판매 부수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작가가 마음에 안 들면 충분히 책 표지는 바꿀 수 있지만 유튜버인 만큼 책 표지가 얼마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죠. 유튜브 썸네일을 보고 후킹이 돼서 클릭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썸네일과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다 보고 나면 낚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중간에 이탈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 같은 거죠. 이 책도 비슷합니다. 이 책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내가 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 무엇을 위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부자들의 생각, 부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성공을 위한 노하우, 책으로 그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책은 돈, 명예, 시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0만 유튜버이고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미드폼 영상을 1년에 1000개를 찍어내는 하루에 3개 정도를 찍어내는 능력자인데요. 솔직히 영상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픔이 많은 분이십니다. 금방 정상에 올라간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가족의 아픔, 무엇보다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김 작가님 어머니의 부재가 안겨주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아픔이 고스란히 와닿았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 어머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존재는 부재를 통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누구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명품을 한가득 수집해 놓으면 와, 나 좀 잘 나가는데? 부자 같은데?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명품이 사고 싶은 이유는 비싸고 갖기 힘든 거니까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는 건데 쉽게 가질 수 있게 되면 느낌이 달라진다고 해요. 돈이 밑구멍이 숨 쉴 틈 없이 벌게 된다면 부질없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직 저도 그 단계까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부질 없으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고요. 돈이 없으면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수 없습니다. 돈은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돈만 중요하게 여기고 돈만을 인생의 목표로 잡는다면 결국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단순히 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선정됐으며 입소문을 타고 인기 에세이로 자리 잡고 있어요. 돈 하시는 분들, 잠자는 시간 빼고 돈 버는데 인생을 갈아놓고 계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이 책을 꼭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북로망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